부동산 하락론자들은 지금 살판 났던데요. 네.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이런 그 우상향 곡선은 없어요. 이런 우상향 곡선은. 네, 당연히 조정을 또 받아야죠.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는 뭐 살판 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저희 라이브 방송이죠. 5분의 1 토막난 서울 거래량. 거래량이 진짜 말 그대로 박살이 났었죠. 네.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집값 전망은, 자,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소연님께서, 자, 물가가 미치도록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시켜서라도 0.00001%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심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지금 뭐 집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0.0001%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집값 하락률이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이 주거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많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은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지금 그나마 이제 좀 조정폭이 조금 다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지역들은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이제 지역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출금리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이자 부담이 이제 높아지면서 당연히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런 이 조정 장세가 이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 틀리다. 예, 거기다가 지금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때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번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예. 와일드 터키님이 조정되는 지역은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인기 있는 지역도 과연 가격이 떨어질지. 예, 이건 제가 이제 말씀 이제 들었던 내용이죠.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세금이라던가 대출이라던가 뭐 최근에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초안 아마 좀 완화 내용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내용 나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정책들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금리 상승기에 거기다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과연 이제 매도를 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 네. 예, 당연히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겠죠. 예, 대신에 이제 아주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물건을 이제 키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계속 예. 가져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아까도 이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될 거다. 좀 보시면 되고. 아, 와일드 터키님이시네요. 와일드 터키님. 예. 본인이 등판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와일드 터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또 이번 지난주에 또 올라왔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2022년 끝으로 1억대 투자처가 사라진다. 우리가 뭐 아파트 빌라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부동산 유형이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짜 정말로 사라지는지 왜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 내용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지금 살판 났던데요.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보면 되죠. 계속 하락한다. 그렇죠. 그런데 10년 동안 10억 올랐어요. 근데 지금 1억 정도가 조정을 받는데 이게 하락한 겁니까? 약간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부동산 하락을 그러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계속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2배에서 3배까지 오른 지역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그 우상향 곡선은 없어요. 이런 우상향 곡선은 예, 당연히 조정을 또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지역에 따라서 다시 또 이제 우상향 곡선이 이제 그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서울이라는 지역, 특히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서울이라는 지역은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는 뭐 살판 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절대 가격은 많이 올라버렸다. 절대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항상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이 폭락론자 하는 유튜버들 있죠. 그분들이 진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전 정권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해서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규제를 몇 번을 했어요. 27번, 8번을 그렇게 할 때마다 이 하락론자들이 나와서 아 이번에는 하락한다. 이번엔 하락한다. 이번엔 하락한다. 그걸 5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제서야 이제 살짝 조정이 온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말 그대로 살판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분 부장이 지금 얘기했듯이 자 이렇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예, 부동산 시장이 5년에 한 번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죠? 예. 그렇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자, 네. 대표님, 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 신당동이나 답심리, 왕십리 근처 빌라를 보고 있습니다. 혹 괜찮은 빌라가 있을까요? 소액으로 1억 미만. 지금 답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량리역이 지금 근처에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 좀 개발지들이 상당히 많죠. 뭐 이제 청량리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전동이나 이제 답심리 지역의 이제 뉴타운 지역이라던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답심리 일대에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지금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억 미만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최근에 이제 제가 본 물건들이 뭐 1억 초반대, 1억 초반대 정도면 아마 답심리 같은 지역은 이제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1억 미만은. 아무래도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잖아요. 네. 도심에다가 강남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직주근접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보시면 1억 미만은 아직 힘들고요. 한 1억 후반대. 1억 후반대 정도로 아마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항상 상담창이 열려져 있잖아요. 상담창이 열려져 있으니까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다음 댓글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상생 임대 혜택에 대해서 하는데 실패한 임대차법은 폐지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임대차 2법,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임대차 3법이 이제 지난 정부에 통과가 되면서 네. 지금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약간 무리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막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인위적인 가격 통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위적인 지금 임대차 2법에 보면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통제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느 투자자 시장이든 뭐 어느 뭐 재화 시장이든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잡았던 경우는 없습니다. 되려 부작용만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거기에 인위적으로 지금 이제 가격을 통제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개입은 이제 필수 불가결 합니다. 필수 불가결 하기는 한데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해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작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가격 통제, 어떻게 보면 통제 정책은 이렇게 지금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부작용이냐면요. 아파트 단지에 가서 만약에 집을 구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중 가격, 3중 가격이에요. 그렇죠.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은 싸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된 물건들은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신규 계약은 가장 비싸고요. 그러니까 같은 제한을 놓고 가격이 다 제각기 틀리다는 거죠. 좀 비슷해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어떤 물건은 5억이고 어떤 물건은 7억이고 어떤 물건은 9억이고 너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정권에서는 그거까지 알려 표준 임대료까지 시행하려고 했잖아요. 임대 가격을 뭐. 저도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표준 임대료 나오면서 제가 한번 또 강의 올려드렸는데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택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좀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같은 만약에 단지 내 33평이라도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향이라든가 아니면 조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별성을 무시를 하고 표준 임대료를 도입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정책도 많이 나왔긴 했는데 일단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임대차 3법이라든지 잘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이성기에 영상 준비해준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소연님 또 나타나셨네요. 용산 2억 5천이 진짜 부럽다. 우리 염리동도 그런 착경 가격이 없어요. 그 염리동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를 하셨나 봐요. 지금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용산이 2억 5천 정도 투자라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자 금액이 작은 겁니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사업 방식이 지금 보존에서 전면적인 개발로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들마다 지금 개발을 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된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북 지역의 여러 지역들도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웬만한 지역들 보통 다 뭐 강북 지역들도 뭐 2, 3억 투자잖아요. 그렇죠. 개발 왕신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억 투자인데. 2억 그러면은 용산이라는 지역이 입지면은 훨씬 낮잖아요. 뭐 입지 그러면은 2억 5천 정도면은 상당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가격 오름세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더 이상 뭐 투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드리모아님 네, 이제 연미동 달아주셨는데 1.5름이 1.9억 가까이 향.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양사동 쪽, 네. 자양사동 쪽 저희도 이제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작년에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이제 갭 투자로 이제 3억 이하였거든요. 네, 네.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속통합기업 후보지에선 떨어졌지만 지금 투자 금액은 거의 뭐 연미동과 비슷하게 7, 8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그게 그러니까 들어가요. 이런 다른 지역들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예, 신통기업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된 지역들도. 예,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에 2억 5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까지 이제 용산에 전 못 찍으신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그렇죠. 기회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마지막으로 꼭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께서 청파동 쪽에 갔더니 물건을 못 찾아서 상담받고 많은 도움 받으셨다고. 일단은 네.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통 이제 소액 투자 하시려는 분들이 투자하는 목적은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상대적인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일단은 주변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아야 됩니다. 네. 뭐 구역 지정돼서 움직임이 있다거나 네. 네, 이런 현장들이 많아야 돼요. 아니면 뭐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든가. 네. 그러면 이제 주변 지역으로 이제 개발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용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서계청파부터 원효로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뭐 신속통합기업 후보지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지금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 남은 투자 주변으로 포인트. 개발이 확장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때 뭐 상담하다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청파동 쪽 네. 이쪽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노들썸님께서 청파 1구역 지정된 곳 제외하면 신축이 많아 보이는데요. 개발 가능성이 있나요? 자, 청파 1구역 말고요. 그 다음에 청파 2구역 아시죠? 예, 작년에 신속통합기업 후보지로 선정된데 예, 청파 2구역 한번 가보세요. 예, 가보시면 신축 많습니다. 많죠. 예, 신축 많아요. 예, 그런데 신속통합기업 후보지로 선정됐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물론 이제 노후도가 필수 요건이긴 하지만 맞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주기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댓글 읽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영상 저희가 올려드리는데 항상 보시고 그리고 밑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내가 느낀 점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여러분들 댓글 선정해서 또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게 또 AS 드릴 수 있는 저희 또 시간 가져볼 테니까 항상 많이 관심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